좋은 사람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연치 않게 나의 이상형을 만났고 애프터 신청을 받았다. 어찌할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많이 봐서. 사실 정말 자기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연애하는 거를 막 진지하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연애할 거야,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그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한 70점짜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왜냐면 90점짜리 연인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90점 정도 되는 연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70점인 사람도 괜찮잖아요? 70점 정도면? 그죠?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었는데 와, 90점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와, 이건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겠죠? 외모, 성격 전부 다 이상형이야. 완벽한 나의 소울메이트와도 같은 뭐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애프터까지 받았다. 근데 애프터라는 게 이미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애프터를 받을 정도면? 이미 소개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미 죄를 지었어.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애프터 받기 전에 연인하고 헤어졌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프터를 받기 전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 있어 보여. 그러면서 마음이 가. 이러면 지금 현재 연인하고 바로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고 그쪽과의 만남을 이어가든지 해야지. 저는 이상형을 만나기 힘드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내가 70점짜리 연인을 만나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나도 70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대충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나는 저 사람 조금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진짜 이상형으로 생각해. 이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많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쫓아다녀서 그냥 만나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부터 이미 안 맞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상형이 나타났고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뭔가 관계가 발전되기 전에, 애프터를 받기 전에 그 연인하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인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애프터를 받을 때까지 미적지근하게 있었어. 그러면 이미 이제 환승되는 거죠. 그 시점에선 헤어져도. 그쵸? 좋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데 좋은 사람이라고는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또 별개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좋아. 인간성 진짜 좋아. 내가 그런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요. 나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죠. 이미 그 연애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냥 당연한 기본 전제예요. 그 나쁜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냥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 자체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아. 70점짜리 연인이야. 근데 좋은 사람도 아니야. 그럼 만날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근데 그거를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다가는 글쎄요. 이게 결혼한 상태면은 말이 다르겠지만 연인이잖아. 결혼했으면 막 당장 이혼하고 이럴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자신이 70점짜리하고 결혼한 자신을 탓해야 되죠. 근데 연인이잖아요. 만약에 이상형을 놓쳤다. 아마 평생 생각날걸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던 70점짜리 연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그러면 후회를 하겠죠. 내가 진짜, 그때 선택 잘못했어. 이상형 만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나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프터를 받은 시점에서 약간 좀 이미 비열한 인간이 됐어.
그쵸? 저라면 그런 사람 나타났을 때 바로 헤어져요.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게 확정이 아니어도 헤어져.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서로에 대한 예의.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저한테 각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상형인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자기하고 그렇게 사귈 마음까지는 없어 보이니까, 근데 나름 그 호감은 있어 보이니까 각을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내가 약간 호감을 표하면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올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호의를 표하지 않죠. 철벽 완전 치죠. 왜냐면 비열하잖아. 헤어지고 오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이미 비열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쵸? 왜 환승을 노려? 단 한순간도 솔로로 있기 싫다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이미 비열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안 좋아. 이상형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연인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한 착각이다. 그건 맞아요. 이상형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연인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만나면 후회하는 거는 100%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나서 한 3주를 사귀더라도 그쵸? 그리고 오히려 연인한테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서 내가 얘 때문에 이상형을 못 만났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인한테 괜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는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뭐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상형,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 외모뿐만이 아니고 성격까지 잘 맞는 이상형,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확률이 낮은 일이잖아요. 그쵸? 어디서 고민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래요? 그러면 양꼬치님은 고민을 안 하시나요? 근데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요, 혁명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죠. 혁명이라 표현하면 뭔가 거대한데 하던 걸 계속 하려는 그런 게 있죠.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게 귀찮고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락한 상태, 이런 무난무난한 상태, 이런 상태에 그냥 계속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상형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나을까? 괜한 짓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그 변화를 시도해야죠. 그 사람이 애인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할까? 이상형한테 갔는데 이상형한테 내가 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그래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의 연애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을의 연애를 해요. 갑의 연애를 하는 사람은 항상 갑의 연애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을의 연애를 하다가 갑의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귈 때는 갑이었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귈 때는 을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쵸? 쇼크레님은 어떠세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모니터의 상대를 덕질하면 편하다. 그런가요? 역시 2D가 최고인가요? 그렇네요. 모니터의 상대를 덕질하면 편해. 근데 왜 이상형을 만난다고 해서 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대방도 날 좋아하는데. 그쵸? 사실 갑을 따위 없는 연애가 진짜 이상적인 연애인데 보통은 보면 갑과 을이 있더라고요. 그 연인 관계에. 저는 어쨌든 항상 제가 갈망하는 게 새로운 친구 막 이런 거 갈망하거든요.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소울메이트 막 이런 사람 되게 꿈꾸는데 뭐 연인이건 친구건 간에 그런 사람이 잘 안 나타나요.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해야죠. 아닌가? 근데 만약에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막 되게 애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면
당연히 갈아타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당연히 도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이입이 안 되는 게요. 저는 70점짜리 연인하고는 연애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맞아요. 그걸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이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쵸? 그것도 일종의 계산이니까. 헤어지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결정이다? 헤어지는 거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신기해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런 부부들도 많잖아요. 이미 가정은 파탄났어. 이미 이혼과 다름없는 상태야. 근데 이혼 안 하죠. 이혼 안 하고 막 몇 년 있다가 이혼하죠. 그것도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미 파탄난 상황인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게 바로 그 변화를 두려워해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70점인 사람하고는 저는 연애 안 해요. 왜 크기죠? 70점이라는 게 뭐 그냥 세간의 기준의 70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덜 좋아하면 안 한다는 거죠. 좋아하게 되면 그냥 100점짜리가 된다. 그게 맞는데요. 보통 보면 그냥 연애하고 싶어서 대충 사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70점짜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콩깍지가 씌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대시를 많이 받으니까 아니에요. 저 대시 안 받아요. 강만제. 저한테. 강만제고 피곤하게만 만들고 차라리 그 고백으로 혼내주면 거절이라도 하지. 항상 100점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지를 안 줘서 강만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람피고 환승연애를 한다. 근데 70점이 된 시점에서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야. 우리 이제 이쯤에서 끝내자.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그쵸? 맞아요. 100점짜리 연인과 만났는데 70점이 되었다.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냥 70점이어도 사귀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70점짜리여도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100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애하는 그 사실이 너무 즐거워서 막 사귀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투지덕지란 바람도 마음껏 필 수 있어. 맞네요. 이게 또 이상적일 수 있어. 그쵸?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투디덕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 100%가 내려올 수도 있다. 처음에 사귈 때는 100점인데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콩깍지에 씌어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좋은데 이제 사귀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그쵸? 나중에 70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70점이면 친구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호감인데 헤어져서 남남이 되는 건 또 아쉬운 거죠. 저는 사실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그렇게 서로가 최고다. 서로에 대해서 집착하고 서로가 1순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헤어지면 남남이 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런 거가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남이 되어야만 하죠? 왜 친구로는 못 지내는 거죠? 각 재는 방법이요? 저 각 잘 못 재요. 각 재는 방법 배워야 하나요? 누구한테 배우면 되죠? 각 재는 법. 각 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내연애 하다가 헤어지면 끔찍해.